예, 미국이 토요일에 이란과의 휴전을 일방적으로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스라엘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좀 따져보니까 전쟁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4주 안에 전쟁 끝나겠다. 그 4주가 되는 시점이 곧 돌아오는 주말입니다. 휴전과 확전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겁니다. And they are negotiating, by the way, and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but they're afraid to say it because they figure they'll be killed by their own people. قدرت راهبردی که از آن دم میزدید تبدیل به شکست راهبردی شده. مدعی ابرقدرتی دنیا اگر میتوانست از این مخمصه رها شود تا حالا شده بود. اسم شکستتان را توافق نگذارید. 예, 제 옆에 중동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마영삼 전 대사, 백승훈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제가 조금 전에 시티라이브 서두에 밝혔던 속보성 얘기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백승훈 교수님. 네네. 호르무즈 봉쇄 책임자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게 좀 파장이 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물론 그래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모기 함대 전략을 만든 그러니까 탕시리 해군 사령관인 건 맞는데요. 예.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군사 작전이 높은 지휘부가 허가를 해야지 쓸 수 있는 무기들로 막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미 그런 모기 함대 군사 작전은 이미 많이 수행돼 있고 그 밑에서도 다 여러 번 훈련이 돼 있던 그 전략이기 때문에요. 예. 그 최고위 수뇌부가 죽었다라는 거 그것만 갖고 흔들리는 건라고 볼 수는 없고 특히 지금 국가 차원에서 통항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선별적 예. 그런 그 제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 사령관의 죽음이 이제 만약에 휴전이 되고 그 이후에 해군을 어떻게 정비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파장이 있을 수 있어도 지금 현 전쟁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파장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해군 전력 70척이 다 함대가 다 침몰되고 알겠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전력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마 대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최근에 협상 과정에서 지금 협상 지도부의 2명은 암살 표적에서 제외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전 세계 목줄을 쥐고 있는 데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인데 그 책임자가 만약에 숨졌다면 그 파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담당하고 있는 해군 사령관이 제거가 되었다.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제거 작전에 있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하메네이 제거, 그다음에 2인자 제거, 그 네.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금 현재 제거 대상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은 이스라엘의 제거 작전의 일환일 수 있는데 다름 아닌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두 분께 속보성을 한번 짚어봤고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바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마 지금 시티라이브를 시청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이걸 겁니다. 종전이 될까 안 될까? 마영선 대사님. 네. 운명의 주말 얘기도 있는데 종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아까 4주가 되는 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4주뿐만 아니라 예. 지난번에 미국이 만약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풀지 않으면은 예. 48시간 내에 풀어라.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테헤란에 있는 발전소부터 계속해서 예. 폭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높아졌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5일간의 휴해 기간을 주었습니다. 예. 그 5일간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협상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미국 측에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한 지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전 가능성? 휴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날짜뿐만 아니라 4월 9일이라는 날짜도 나오고 5월 14일, 15일이라는 날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틀 후의 일입니다. 3월 예. 28일은. 그 가능성보다는 4월 9일의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이번 주말보다는 이번 주말 휴전 네.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백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전은 아니지만 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휴전을 하고 30일 정도 여한을 두고 그 안에 협상이 또 벌어지고 이번 주말에요. 그러면 이 5일이라고 하는 말미를 주지 않았습니까? 예. 48시간 그다음에 5일인데 이 5일 이 안에 휴전 협상이 차결돼서 30일간 유예를 하면서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두 분 다 대략적으로 휴전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시점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백 교수께서는 이번 운명의 주말에서 어느 정도 분수령이 될 수 있고, 근데 마 대사께서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는 게 이번 주말은 아닐 것 같다. 약간의 의견이 다른데 미국과 이란이 각각 제안한 종전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은 이렇습니다. 15개인데 여러 그중 일부가 핵무기 개발 포기 혹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보장, 뭐 공동 관리 얘기도 했고요. 특히 중요한 건 핵 프로그램 전면 해체일 겁니다. 반면 이란이 이거예요. 침략과 암살을 중단하고 그리고 뭐 여러 눈에 띄었던 것 중에 바로 전쟁 피해 우리가 당한 만큼 다 돈으로 내놔라 이런 얘기인데 마 대사님 이게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지금 이란은 매우 간절한 협상을 원하지만 본인들 지도부가 암살당할까 봐 두려워서 못한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좀 과장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누가 더 이 협상을 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지 예. 이란 측은 아닙니다. 시간은 지금 현재 이란 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이란 편이다. 예.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15개 조건과 5개의 조건 예. 이것이 과연 전혀 해결될 수 없는 합의될 수 없는 부분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전쟁은 핵 협상을 하다가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15개, 5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 핵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협상을 한 것이 제네바에서 3차 협상인데 이란 측에서 1.5%의 예. 농축 우라늄 이 권리는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1.5%라고 하는 것은 예. 2015년에 합의했던 3.67%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예. 이란이 많이 양보를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미국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면은 미국이 지금 현재 주장하듯이 제로다, 예. 0%다.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저는 예. 어느 쪽도 양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협상의 조율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의 경우 이란 측에서 3년이든 5년이든 예. 일몰 조항만 들어가게 된다면 어느 한 개라도 가지면은 양쪽 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측도 다 협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백 교수님. 네. 주말에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 이유 중에 뭐 15개, 5개 아까 마 대사께서는 어쨌든 그 협상의 조율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의 핵이든 혹은 뭐 배상 문제든 앞으로 중동에 대한 완전한 그 교체 이런 정권 교체를 더 시도하지 않겠다는 부분일 텐데 근데 상당히 주말에 되려면 극적인 조율이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마 대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게 더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첨예하게 대립해서 더 싸워서 얘기가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타코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뒤로 물러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틀을 줘놓고선 12시간 전에 5일을 주고 또 이번에 5일에서 이걸 하지 못하고 공격도 전면전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국내적으로도 크게 몰리기 때문에 예. 이 5일 안에 상당히 좋은 협상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휴전을 하면서 우리가 더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해야지 트럼프 대통령에는 자기가 뱉은 말을 다시 물리고 또 물리지 않았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이번 5일의 말미를 줬던 그 안에 예. 휴전을 하고 협상을 계속 이어갈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 연구원께서는 이제 이틀 안에 어느 정도 갈무리가 될 수도 있고 다만 마 대사께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하셨는데 두 번째 그럼 화두를 볼게요. 아까 종전이냐 아니냐를 좀 봤다면 두 번째 이겁니다. 저도 꽤 궁금했는데 사실 겉으로는 협상하지만 지금 지상전 대비에 만반을 기하고 있는 양쪽이어서 백승훈 연구원님. 네네. 실제로 지금 이 원유의 요충지인 하르그섬 사실 글쎄 우리나라 사람도 지금 하르그섬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네.
뭔가 전쟁의 핵심 변수가 된 것 같은데 네. 저게 지금 제가 설명 하나 해드리면 2주 전의 공습이었고요. 지금 공습 뒤에 하르그선 모습을 보면 물론 포탄 자국이 군데군데 보일 정도로 검게 그을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원형 저장 탱크라든지 네. 파이프라인은 그대로거든요. 미군이 지금 군사 능력만 제고하고 원유 수송줄은 살려놨다. 네. 근데 이제 이마저도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되면 미군이 특수부대 투입해서 지상전 하겠다. 네. 근데 지금 이란도 뭔가 준비 단단히 하고 미사일도 길에도 심어놨다. 네. 지상전 만약에 맞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이깁니다. 근데 여기는 이기고 지는 게 싸움이 아니라 예. 버틸 수 있냐 없냐의 싸움입니다. 예. 저 그림을 보셨지만 은폐를 할 수 있는 섬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한 10,000명 안 되는 그 파리 공수부대나 30일 원정대가 들어가겠지만 예. 거기서 만약에 이란이 미사일을 사용하거나 공격을 해서 그 지상군 파견된 군이 50명, 100명을 죽으면 이건 트럼프의 패배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게 그 여론이 상당히 나빠질 거거든요. 이겨도 이기기 아니란 이긴 게 말씀이네요.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시해서 하지만 이 전쟁이 장기화되려면 예.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60일 이상 더 전쟁하려면. 그런데 예. 만약에 저렇게 당연히 하르그섬 수복은 가능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공격을 당해서 20명이든 30명이든 피해자가 났고 사상자가 나오면 예. 그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쉽게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우리가 지상전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협상력을 가장 키우기 위한 우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예. 지금 모두 여러 그 군사 채널에서도 분석하고는 예. 봐는 이란을 완벽하게 제압하려면 70만 군이 보내줘야 됩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략 10,000명 안 되는 특수부대가 파견될 때 전망이 있는데 그것보다 한 7, 80배 넘게 70만 명 투입돼야 하르그섬의 완전 정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완전 전복이 아니라 이란에 만약에 진짜 지상군을 해서 압박을 하려면 하르그섬 말고도 본토까지요? 본토까지 이렇게 하려면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00명 갖고는 하르그섬 점령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점령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점령만 하고 우리가 깃발만 꽂았다라는 게 그게 목적이라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전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여러 소스에서도 나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상군 작전은 조금 허무맹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나오는 게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라크에서도 알겠습니다. 46만을 보내는데 지금 10,000명 갖고는 택도 없는 전력이거든요. 하르그섬이 핵심 변수는 아니다라고 그냥 약간의 지금 서로의 협상 기싸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신 두 분 말고도 대부분의 중동 전문가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이 설령 하르그섬을 점령한다고 하더라도 호르무즈까지 다시 봉쇄된 거 열 수 있냐. 이건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한 이란 대사가 국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کره رو کشور متخاصم نمیدونیم و موضعی هم که اعلام کرده مبنی بر عدم پذیرش پیوستن به این به اصطلاح ایجاد امنیت عبور کشتیرانی در تنگه هرمز از نظر ما موضع قابل توجه و مورد تقدیریه و میتونه در واقع مخاطره آمیز باشه که بدون هماهنگی نیروهای مسلح ما بخوان از تنگه عبور بکنن. 마지막 주제 볼까요? 그러니까 종전이냐 확전이냐 여부보다도 우리에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 문제. 호르무즈가 이란 대사 말 맞다나 정말 전쟁존으로 못 돌아가는지 새로운 원칙을 마련할 건지 마 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 얘기하는 거로 보면은 앞으로는 아주 강력하게 통제권을 행사를 하겠다라고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즉 그 길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이란 측에서 경호 그리고 경비를 충분히 설고 예. 그러니까 안전 통항을 보장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허가를 모든 인포메이션을 사전에 주고 그리고 모든 허가를 주어야지만 통과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가 통행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200만 불 정도의 통행료를 받겠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국제법 위반입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천년으로 생긴 해협에 대해서는 무해 통항권이 있습니다. 예, 모든 법적으로 나라가. 그렇다. 국제법적으로. 네. 그런데
이란이 이걸 맞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란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해양법 협약에 비준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습법이. 모든 나라에서 알겠습니다. 다 준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백연구원께 짧게요. 왜냐하면 네. 이게 종전과도 관련이 있어서 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이 전과 같은 유조선이 못 다닌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언해도 이게 전과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로 갈 수 있거든요. 저거는. 그게 협상 카드라서 지금 저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란이요? 예, 왜냐면 종전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통항을 하는 게 아니라 무해 통항, 우리한테 무해할 때 통과를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저건 국제협이기 때문에 예. 무조건 통과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무해할 때만 통항하겠다라는 조건을 걸면서 이렇게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럼 내가 뭘 주면 네가 이거를 그냥 포기할래. 그래서 그런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계속 이란이 저걸 붙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명의 주말에 될지 말지 종전이냐 확전이냐 두 분의 중동 전문가와 함께 저희가 입체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15개의 요구안을 이란에 제안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 측에서는 절대 타협할 일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You said there's many points of agreement with Iran right now. Many. What can you give us a Many, like 15 points. هست و خواهد بود. کسی همچون ما با کسی مثل شما کنار نخواهد آمد. نه حالا و نه هیچ وقت دیگری. 이란은 계속해서 협상할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물밑에서는 15개 제안을 받고 나서 역으로 5가지를 제안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제안한 걸 좀 살펴보면 본인들의 지도부 인사에 대한 공격과 암살을 중단하고 또 중동 내 전쟁을 종료시켜야 된다. 본인 나라만 겨냥한 게 아니라 이제 친이란 세력들이 좀 활동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거기서의 모든 전쟁을 종료시키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을 좀 인정해달라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당장 호르무즈 해협부터 이게 성사가 안 될 것 같은 부분인데 이 쟁점들 과연 협상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참 이란이 보면 굉장히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만 개에 대한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나라 같으면 이거 견딜 수 없을 텐데 이란 같은 경우는 혁명수비대라는 정말 강력한 군사 조직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버티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처음에 우리가 이란이 무기라든지 다 썼다라고 주장이 나왔었는데 예.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지금 쓸 것들을 다 사실은 숨겨놨었던 게 아닌가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협상의 어떤 레버리지로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란이 가장 중요한 협상의 레버리지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겠죠. 거기에 세계의 지금 각국의 지금 유조선과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볼모로 해서 사실은 지금 협상을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15개의 항 자체를 미국이 요구를 했지만 이란은 겉으로는 지금 전혀 이걸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처음에 협상 시작할 때는 상대방의 어떤 기싸움에서 이제 드러낼 수 없는 주장들을 하지만 실질적인 이제 내부의 협상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대면 협상이 이제 이루어져야지만이 실질적인 아마 협상은 이루어질 텐데 제일 문제는 일단 이란은 본인들의 레짐 즉 체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예. 즉 지금 신정 체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본인들의 어떤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잖아요. 그러니까 통행료 얘기 이런 그렇죠. 게 벌써 계속 지금 나오는 게. 30억을 요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전후에 본인들이 뭔가 복구하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돈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석유수출 이런 것들은 파기가 돼서 당장 지금 돈이 나올 데가 없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본인들의 앞으로 어떤 재건을 위한 중요한 어떤 지렛대로 쓰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이제 미국이 보호할 것인지 즉 그래서 현재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공동 소유, 공동 관리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게 만약에 주말 사이에 어느 정도 이루어질까에 따라서 아마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이란 측에서는 미 항공모함 링컨함을 향해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란에서 공개한 영상이기는 한데 순항미사일 가데르가 링컨함을 향해서 순항미사일을 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문성문 센터장님. 네. 사실이겠죠?
영상을 공개를 했으니까요. 글쎄요. 뭐 저런 영상이야 뭐 얼마든지 조작도 가능한데 어쨌든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는 건재하다. 그리고 얼마든지 미국을 괴롭힐 수 있고 이란 측에서 발표한 게 그거 아닙니까? 전쟁을 끝내는 건 트럼프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 전쟁은 트럼프가 잘못한 것이고 트럼프가 패배한 것이다. 그냥 5가지 요구사항도 결국은 트럼프가 패배를 인정하고 전쟁에 배상을 하려는 얘기거든요. 예.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런 힘이 있다. 미국을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것인데 글쎄요.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 보면 알겠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란 정권은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국민을 볼모로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전 세계를 지금 어렵게 만드는 것인데 저는 시간이 이란 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뭐 이란은 계속해서 드론,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라는 영상을 속속 공개 중인데요. 미국의 최신형 블랙호크도 이란 드론에 폭격을 당한 것 같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SNS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1인칭 시점으로 영상을 좀 보시면 미군 기지에 저렇게 블랙호크가 서 있습니다. 드론이 가까이 다가가다가 저렇게 타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예. 블랙호크 한 대당 가격을 보니까 316억 원, 엄청나게 좀 비싼 것 같은데 이 영상도 만약에 사실이라면 드론 공격에 파괴가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 헬기가 피격된 곳이 이라크 내에 있는 이제 미군 기지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라크는 잘 보시면 순위파도 있지만 시아파도 있어요. 그리고 이란의 영향력을 받는 그런 무장 세력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알려진 바로는 그런 무장 세력들이 우크라이나전에서 많이 쓰인 FPV 드론을 사용해서 지금 저 의무 후속용 HH-60M이라는 블랙호크 헬기를 좀 파괴한 걸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 헬기 말고도 사실 저 기지에는 드론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레이더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헬기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그 레이더를 파괴를 했고 그다음에 저 헬기를 또 피격한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레이더가 가동을 안 한 게 아니라 레이더부터 파괴를 시키는 바람에 제대로 요격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군요. 예, 맞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요, 미국에 FA-18을 격추했다 이러면서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참 여론전에 크게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공격받은 거 아니다, 뭐 격추된 거 아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진실 공방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문성무 센터장님. 네. 뭐 이게 좀 무한 반복 같은데 이란은 공격했다라고 하고 미국은 부인하고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예, 뭐 저는 이란의 말을 신뢰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란의 요격 능력이라든지 방공 시스템이 거의 망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과 이스라엘의 이 전투기들이 이란에 뭐 아까 10,000개의 표적이라고 하는데 10,000개의 표적을 때렸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이란의 방공망이나 그다음에 이란에 대한 어떤 그 공군의 제공권을 미군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장악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FA-18 이 호넷 전투기를 이란이 뭐 방공망이 이걸 떨어뜨렸다고 하는 것은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중부사령부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미국 측의 이 주장에 더 신뢰를 합니다. 네. 이스라엘이 48시간 집중 공격을 하라 이렇게 좀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란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발전소인 오롯라빈 발전소를 겨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요. 또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도 이란을 도와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 발전소 타격 영상인데요. 보니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은 거의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맞으면 쏘고 서로 그냥 치고받는 그런 상황 같아요. 김대영 위원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지금 보면 이란이 사실 쏘는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자폭 드론은 계속 줄고 있지만 이게 보면은 가장 아픈 곳만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디모냐가 공격을 받았고 네. 그게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자력 시설입니다.
근데 여기도 공격을 받았고 지금 보면 이제 발전소도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은 또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또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발전소를 타겟으로 했다라는 건 이건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목소리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발전소가 만약에 완파가 되면 전력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전기도 끊기고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 전쟁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좀 유도하기 위한 이란의 좀 쪽집게식 공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